일단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거래소 가셨는데요. 이분은 이제 근처에 온단 말이에요. 현충원 갔다가 저쪽에 거래소 갔다가 걸어갈 수도 있는 거리야 둘 다. 오늘 지금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 요거 이제 옛날 같으면 왕들이 미행이라고 했어요. 미행. 밤에 이렇게 사카 쓰고 나가가지고 조작거리에 민심을 듣는다고. 실제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 현충원에서 현충일 행사 하고 나서 처음으로 갔던 것이 남성시장이었거든요. 동작구에 있는 거. 우리 동네 주로 이제 맴도세요. 저한테 오시지를 못하고. 근처에서. 근데 느껴져. 지금 실제로 이제 대통령이 국무회의라든지 하는 대통령실에서의 행사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두 번째 밖에 나온 거예요. 거래소에. 이게 왜냐하면 주식시장부터 지금 우리가 정상화 시켜야 되는데 프리미엄은 아니라도 정상화까지는 가자 이 얘기를 오늘 그렇죠. 하셨단 말이에요. 자, 오늘 그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봤습니까? 자, 오늘 코스피 종가 2,907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3년 5개월 만에 2,900포인트를 회복했습니다. 무엇보다 기분 좋은 소식은 집 나갔던 외국인들이 우와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재명이야. 그래서 다시 돌아오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5,000포인트를 공약했고 공약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5,000포인트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5,000포인트는 약간 호흡을 길게 하되 아까 푸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3,000포인트 정도는 그동안 윤석열 정권 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올라가는 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부분을 만회하고 있는 열심히 회복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주식 좀 많이 사두세요. 어머나 종목까지 계속 오를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막 단타 때리고 즉각 오르면 팔고 이런 거 말고 딱 사놓고 그냥 묻어둬. 그러면 당연히 올라가게 돼 있는 주식들이 종류가 있어. 네. 내가 봤을 때 그게 진짜 이재명 정부주야. 왜냐면 그쪽 방향으로 일단은 갈 거잖아요. 샀나요 오늘? 네? 저 도전할까요? 나 주식 안 해요. 주식 안 한 지 오래됐는데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경제는 심리라는 게 대표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보여주는 건데 오늘 대통령 저 가기 전에 이미 저 지금 그 2,900 넘겼잖아요. 그럼 네. 조만간 다음 주에는 3,000 넘었다는 소리 금방 들립니다. 이렇게 쭉쭉 올라요. 정말. 2024년 1월 2일 날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개장되는 날 윤석열이 한국거래소에 가서 개장되는 버튼을 눌렀거든요. 그래서 그해 주식시장이 개판 5분 전이 됐었습니다. 2025년 지금 6월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에 갔을 뿐인데 정거점을 회복하면서 네. 2,900포인트를 회복했습니다. 자, 지금 주가 조작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이게 그냥 우리는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저게 다 김건희를 타겟으로 한 게 느껴져. 손 안 된 데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예. 뭐 주식 뭐 의혹이 있긴 하지만 마약. 그럼요. 와, 나 진짜 어쨌건 간에 지금 2,900 사람 심리가 그렇다고요. 그러면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3,000 넘었다 이야기 들릴 것 같고 그때 문재인 정부 때 3,500까지인가 가지 않았어요? 3,600포인트까지 3,600? 갔었죠. 예. 그러다 보면 한 3년 차쯤 되면 5,000 갔다 이런 소리 들릴 수도 있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 때는 그 전에 코로나 때문에 코스피가 2,000포인트 깨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골이 깊은 상태에서 바로 반등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게 올라간 반면에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체질을 바꾸겠다라고 해서 너무 급한 시각보다는 아까 푸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긴 호흡으로 우량주를 좀 꾸준히 가지고 가는 전략으로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요. 윤석열이 반대로 말하면 무조건 성공이에요. 그렇죠. 근데 학습력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걔는 마이너스 손이니까. 인력심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는 찍었든 안 찍었든 주식 좀 하시는 분들은 주식값 좀 오르겠다라고 하는 기대 심리가 분명히 작동을 할 것이고 자, 우리 대통령 화이팅입니다. 자, 어제 기쁜 소식이 하나 전해졌었죠. 대통령 시계 만들 거다. 나 진짜 갖고 싶거든요. 아예 자체 제작한 분들 많거든요. 내가 어저께 저 4월에 본 썸네일을 만들라고 이야기할 때 충격 이재명 시계 안 만든다 이렇게 했다가 지금 바꿨어요. 왜냐면 그 방송이 한참 나가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시계 만들어요. 기대해 주세요. 그러니까 맥락은 그런 것 같아요. 네. 사실 대통령도 만들고는 싶은데 그때 그 1, 2기 최고위원들 지도부 왔을 때 시계 만드실 이야기가 하니까 이거 그게 꼭 꼭? 만들어야 네. 돼요? 그러니까 안 만든 소리가 없었는데 눈치 없이 나와가지고 안 한대, 언론 안 한대. 인터뷰에서 안 한대 해가지고 우리까지 속았잖아. 눈치 없어가지고. 안 하는 건 좀 이상하고 제가 어제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강력하게 했었거든요. 뭐냐면 우리 자부심을 위해서. 그렇죠.
내가 직접 갖지를 못하더라도 이재명 시계가 나왔다. 뭔가 그 3, 4만 원짜리지만 뭔가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런 시계 받으면 차고 다니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전 차고 차고 다닐 뻔 다니겠습니다. 했습니다. 지금 이게 막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시계를 각자 만들었단 말이죠. 저거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에 저걸 무슨 워치라고 하지? 애플워치. 뭐 아니, 스마트워치. 갤럭시도 있잖아. 왜 죄송합니다. 그런 이야기 갤럭시 해? 워치. 어? 스마트워치를 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음. 이제 사진만 집어넣으면 만들 수 있다고. 이따가 이쁜 거 보여드릴게요. 예. 자, 어쨌건 이제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저건 그런 거야. 난 만들고 싶은데 왜 이렇게 설레발들을 쳐가지고 한번 읽어봐요. 대통령식에 관련해 언론의 일부만 보도되면서 다소 오해가 생긴 듯해 바로잡고자 합니다. 얼마 전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자연스레 시계 선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고 꼭 필요할까요? 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많은 분들이 아쉬움을 표하시며 대통령 선물 중 시계가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뛰어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러 제안을 경청한 끝에 의미와 실용성 모두 담을 수 있는 선물이 적합하겠다 판단해 가성비 높은 대통령시계 제작을 지시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지닌 만큼 그에 걸맞게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모두가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선물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박두 이런 건데 결국은 이게 이제 일단락 된 것 같고요. 안 만드는 게 이상하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런 게 있어요. 상징이라는 상징. 그러면 이제 이재명 뭐 어떤 분들은 받고 어떤 분들은 안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사진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윤석열 시계 받자마자 당근에 올라오고 사태가. 동묘에도 쫙 깔렸습니다. 예. 저 그리고 어저께 그 국무회의를 4시간 했다고. 그러니까 그 전에 그 화요일 목요일 국무회의를 하거든요. 근데 화요일 날 국무회의는 3시간 40분. 예. 그리고 저번에 목요일 국무회의는 3시간 40분, 어제 화요일 국무회의는 4시간. 4시간을. 근데 언론 저 표현 헤드라인 보세요. 달렸다. 4시간 달렸다. 아니 우리 같은 사람도요 방송 한 2시간 좀 넘어가면 지쳐. 야, 그 무박 2일 느낌 아닌가요? 네. 들리는 얘기로는 우리 대통령은 화장실도 안 가고 4시간 동안 회의에 집중하셨다. 사람은 살리고 보자. 근데 저거 굉장히 극한 국무회의라는 표현하죠. 극한 국무회의. 방송도 4시간 하면 사람 피곤 죽대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이렇게 욕체노동만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엉덩이가 저린 어. 기분이 들죠. 다리가 저리는 것뿐만 아니라 머리가 멍해집니다. 그러니까 방송 오래 하다 보면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싶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보면은 일부가 컨디션이 최고로 좋을 때고 새날 방송으로 보면 이분은 좀 컨디션이 떨어질 때고 맞습니다. 뒤에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그게 3시간 넘어가면은 이제 멘트가 생각이 안 나는 시점인데 4시간 달렸다요. 특히 저 극한 국무회의인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윤석열 같은 경우는 1시간에 50몇 분 자기 혼자서 얘기했으니까 네. 그래 너는 떠들어라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 업무에 대해서 주고받고 질문을 나누다 보니까 얼마나 바짝 긴장한 상태에서 아마 국무위원들은요 4시간이 4시간처럼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네. 진짜 못 가르치는 이상한 선생님이 있다가 진짜 실력 있는 선생님이 오니까 애들이 바짝 긴장하는 그런 그렇죠. 느낌? 그러면서 국무위원들 고생이 많으시다고 본인이 고생을 안 시키면 될 텐데 내가 봤을 때 이게 복수예요. 이게. 업무보복. 예. 야 니들 저 뭐 고액 연봉만 받고 일 안 했잖아. 니들 이제 그만둘 때까지만 열심히 일해. 이런 느낌이 좀 강합니다. 동일 노동 네. 동일 임금. 네. 그런 건 있죠. 저 사람들도 그냥 뭐 대충 뭐 한두 달 이제 뻗대다가 가는 게 아니라 니들 월급 받으니까 월급 받은 값을 해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저기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내란 위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딜 도망가. 한번 이재명 맛 좀 봐. 이렇게 하는 거죠. 벌은 받고 가야지. 그럼요. 일 시키는 걸로. 이따가 재밌는 짤에 나오겠습니다만 이진숙 표정. 아, 나 진. 에. 자, 어쨌든 이런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웃고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대통령 성정에 대충 하지는 않을 거고 그러면 계속해서 저렇게 과로를 할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미 일주일 지났잖아요, 이제. 취임한 지 일주일 되는 날이 오늘이 예. 임기가 일주일 갔어. 저는 이미 번아웃 됐어요. 보는 우리도 그러면- 예. 그럼 저는 이건 과로라고 생각해요. 예. 뭔가 지금 급한 사안도 있지만 넓게 멀리 봐야지. 왜 문재인 대통령이 왜 그 치아가 다 상했다고 할 정도 왜 과로에 시달리면
오죽하면 그런 게 요즘 돌지 않습니까? 퇴근 차량 감시가 필요하다고. 빈차만 보내고 퇴근할 퇴근 안 하는 거 아니냐. 그 안에 비서실장 타고 있을 수도 있다. 예. 일 욕심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진짜 나는 그거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패널들 아무리 일찍 오거나 늦게 가도 나는 내 자리에 와서 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일 안 하면 불안하거든. 저거 굉장히 이제 우리가 좀 어떻게 할까 좀 이렇게 좀 끄집어 내줄까? 아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 방송 인터뷰 같은 걸 보면 워낙 나는 체력을 잘 타고 태어났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님의 표정을 보면 그냥 권한이 주어져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신나시는 것 같아요. 행복함. 네. 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랑 성남시장 시절에 옆에서 같이 근무했던 분들 얘기를 들었는데 일 자체를 취미로 생각해서 니네 지금만 이럴 것 같지 5년 내내 이렇다 예. 라는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어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요. 역시 이재명이라고 느꼈던 게 여가부 장관이 지금 임명 안 된 지가 네. 엄청 네. 오래됐어요. 잼버리 이후 튀었잖아. 뭐라 그랬냐면 남성들이 불만을 가진 이슈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냐. 그러니까 지금 여성가족부인데 네. 지금 시대에는 남녀 성평등부로 바꿔야 된다는 시대적인 요구가 있어. 맞습니다. 근데 여성가족부에는 난 그게 웃긴 거예요. 나는 페미니스트지만 레디칼 극단적인 페미는 싫어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남녀가 조화롭게 살아가는 공간이지 성평등을 이루려면 남성들도 거기에 동의를 해야만 더 좋은 세상이 와요. 맞아요. 남성이 소외되면 그 여성들의 그 인권이나 나머지 평등해야 되는 어떤 임금들도 자리를 잡기 힘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남성 평등 뭐 이런 얘기 하지 않고 양성 평등이라는 양성평등.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여성 가족부도 약간 뭔가 이름에 대한 혹시 아니면 그 내용적인 면에 대한 개편도 필요한 거죠. 예. 지금 그래서 우리 정부는 여성가족부가 아닌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해서 폭넓게 그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한다. 이게 이재명이에요. 이게 실용주의고. 자, 그리고 어저께 시진핑과 전화를 했어요. 언론들 설레발은 누가 먼저 했다. 나 그런 게 유치한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지만 어제 그러니까 저 트럼프 다음에 일본 이 시바 총리. 발음 제가 원래 발음이 이래서 그래 죄송해요. 혀가 좀 시진핑 길으셔서. 이렇게. 근데 시진핑보다 일본을 더 먼저 했다. 근데 저는 이게 국정 운영에 있어서 어느 정도 리스크 줄이는 거죠. 그럼요. 공격받지 않으려고 일부러 그냥 유연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다음에 일본과 통화하자 오히려 일본에서 더 지금 기분 좋아하는 흥분모드라고 합니다. 우려했었었는데 역시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실용주의구나. 일본과도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구나라고 굉장히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로 통화할 때 시진핑 주석한테 자 우리나라에 사는 그 지휘시 보세요. 초청했다고 합니다. 야, 네. 아니 일본은 보통 이제 정상회담이나 이렇게 통화에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한테 먼저 전화했어라고 신문에 엄청 많이 보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국 관계도 조금 더 유연해지지 않을까. 이 멍충이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멍충이 유연 얘기했는데 아니 국민의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국과 친하게 지내는 미국이 싫어해 이 멘탈밖에 없는 거야. 이간질. 한국은 미국과 중국을 적당히 이용해 먹을 줄 알아야지. 우리 국익을 위해서. 먼저 줄 서가지고 바이든 대통령 충성하면서 딱 거기 딱 붙으면 우리 수출만 나빠졌죠. 사실 알고 보면 중국인들도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저께 청와대 복귀 관련 예비비 259억 의결했다. 그러니까 지금 복귀 가야 돼. 그러면 뭔가 공사도 좀 해야 되고 특히 많이 보안 공사 해야 되고. 보완해야죠. 네. 근데 윤석열이가 그 당시에 썼던 거 한번 봐봐요.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650억 썼어요. 그리고 또 예비비 중에서 532억은 순방 간다고 썼어. 아무것도 못하고 왔는데. 네, 끌어다 쓴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650억 쓴 것보다 이 돈으로 따지면 259억이니까 한 3분의 1 좀 넘는 금액으로 복귀하겠다 이런 건데 안타까운 거는 윤건영 의원의 이야기가 윤석열이 청와대 지하 벙커를 뜯어가지고 진짜 사리사욕 엄청나 진짜. 진짜 열받네. 제가 진짜 열받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2022년 3월 달에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지하 벙커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청와대 벙커 대신에 비상용 지도 통신 차량 사용하겠다 그래서 아마 언론 통해서 보셨겠지만 봉고차 같은 데다가 네, 맞아요. 이동하는 움직이는 소통장 벙커라고 했잖아요. 진짜 그거 어디 갔어? 다 해먹었네요. 그러니까 이 뜯어서 옮겼다는 게 저거예요 지금 용산
구 국방부 청사 지하에 있는 거 이게 청와대 이거 사진으로 옛날에 공개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규모부터가 틀려요. 그러면 뜯어 어디다 썼어? 간도 당근에 크다. 내놨어? 다 뜯어가네요, 진짜. 그러니까 진상도 이런 진상이고 민폐가 이런 민폐가 없어 이 사람은. 그럼 요걸 이제 다시 재설치하고 배치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다. 그래서 우리는 한 2, 3개월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1년 걸릴 수도 있다.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와 인생 자체가 대한민국이 완전히 그냥 민폐로구나. 그렇죠. 해악입니다. 예.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집무실 옆 참모실 저거는 아마 지금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게 있잖아요. 저게 여민관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본관에서 내려와가지고 저 여민관에서 근무하면서 저기가 다 비서동이거든요. 여기 지금 내려올 건데 이건 당연히 그러면 영풍문이라고 있어. 이 바로 앞에 영풍문으로 이제 들락날락하고 본관은 거의 사용을 안 할 가능성이 높고 이 대통령 내위가 이제 한남동에서 나와가지고 청와대 관저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정말 박근혜 4년, 윤석열 3년은요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은 테레비 보느라고 출근 안 하고, 한 사람은 술 술 처먹느라고 출근 안 하고. 야, 경청 수석실이 신설된다. 청와대 밖에 배치한다. 이 사람들은 야, 니들 나가 있어. 들으려면 밖에서 국민들 경청해. 들어야죠. 니들 나가서 실정적입니다. 니들은 여기서 근무하지만 밖에서 소리 들어. 내가 봤을 때 김남국 나와 있지. 참. 잡혀갔는데 밖에 배치되네요. 예. 야, 진짜 하루하루가 즐겁네요. 무슨 얘기를 해도 웃음이 끊이지가 않아. 옛날에는 뉴스 보기가 굉장히 괴로웠는데 네. 요즘엔 아침마다 뉴스를 뜨면서 어떤 재밌는 아, 얘기가 나올까 행복하죠. 기대됩니다. 네. 야, 옛날 어른들 표현 있어요. 춘향이 빤스를 봤냐 싶어. 맨날 이렇게 막 즐거워 죽겠어. 아, 그랬다 할 때, 좋죠. 아니 그러니까 사실 뭐 이번에 MBC가 뭐 김병기 의원 보도 이런 거 있잖아요. 난 솔직히 그것도 분노스럽지 그렇죠. 않던데.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지. 날이 서 있지가 않아서 그래라 그러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뭐든지 그래 봤자 뭐. 예. 참. 알겠습니다. 오늘은 5시 반에 인터뷰가 있기 때문에 스피드하게. 주제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분이 좋은데 만세 한번 하고 갑시다. 어떻게? 이재명 만세! 끝.